최근 국호를 튀르키예로 바꾼 터키, 이곳 출신의 한 여성은 최근에 한국으로의 귀화에 성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렇듯 힘들게 얻은 한국 여권으로 그렇게나 깐깐하다는 서유럽 공항을 통과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세계 여권 파워 2위에 달하는 한국 여권으로 손쉽게 서유럽 공항을 통과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녀는 결국 서유럽 공항에서 충격적인 대우를 받은 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자랑한다는 한국 여권이 대체 어떤 대우를 받았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출신의 아일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평소에 꿈이 국가라고 여기던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한국 대학교에서 졸업을 한 뒤 한국 직장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한국 생활은 제게 꿈만 같은 경험만을 선사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그렇게나 좋아했던 제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상황이었고, 또 터키에서보다 몇 배나 높은 월급을 받으며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고향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메리트였죠. 특히나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인 회사 동료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 후 출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겐 한국으로 귀화할 선택지까지 주어졌습니다. 사실 제겐 이때만큼 가슴 벅차오르는 순간도 없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 또한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가 생겼다고 했을 때 전혀 서운함 없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죠. 물론 제 고향이자 마음의 안식처인 터키 국적을 포기하는 건 마음 아팠으나 저나 아빠나 한국 국적에 그렇게나 가슴 벅찼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는 서유럽 국가들의 고객사를 둔 사업가로서 웬만한 서유럽 선진국들을 전부 경험해 보셨지만 비교적 여권 파워가 약한 터키 여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별의별 차별을 다 당해봤기 때문이죠.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터키밖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매 출장 때마다 저를 서유럽으로 데려가곤 하셨는데, 저는 아빠와 함께 서유럽 곳곳을 다녀본 경험을 통해 약소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처절하고 슬픈 일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똑똑히 느끼게 되었죠. 분명 학교에서는 터키는 위대한 역사를 가진 강하고 자랑스러운 국가라고 했지만 현실은 서유럽에서는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터키 국적으로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선진국 공항을 제대로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분명 적법한 서류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공항 직원은 저를 마치 아랫사람 취급하며 무례한 태도로 몰아붙였거든요. 당신 터키 사람이야? 터키가 대체 어느 대륙에 있는 국가지? 당신 프랑스를 테러하려고 입국하는 거지? 당신은 가난한 국가 출신이고 아무래도 독일에 불법으로 체류하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당장 취조실로 따라오세요. 아빠는 터키에서 꽤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 날리셨기에 그들이 아무리 부자 나라 출신이더라도 사업가 아빠의 딸인 제가 그들보다 돈이 더 많을 것이 확실하지만 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라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번 추가적인 고압적인 인터뷰를 받으며 공항을 통과하는 데만 하루를 꼬박 사용하곤 했어요. 그러나 역시나 가장 수치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일부 서유럽 공항 직원들은 저를 하대하는 걸로 모자라 제게 끈적한 눈빛을 보내며 불법적인 팻다운 검사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속옷 안등을 검사하는 팻다운 검사는 동성끼리 하는 게 원칙임에도 저를 포함한 약소국 출신 여성들은 서유럽 공항 남직원들에게 성적인 농담까지 들어가며 노골적인 팻다운 검사를 당해야 했고, 저희는 혹여라도 반항을 했다가 입국 자체를 못하게 될까봐 그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묵묵히 견뎌야만 했죠. 하지만 이러한 제 터키 국적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해야 했던 경험은 아빠가 겪은 일에 비한다면 약과일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콧대 높은 서유럽 공항에서 결국 모든 서류 조건을 다 갖추고도 국적 하나만으로 입국을 거절당해서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적도 많거든요. 이 때문에 입은 손실만 해도 엄청났을 정도로 터키 국적은 저희 가족의 냉혹한 국제정세의 현실을 여실히 느끼게 해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와 아빠 모두 국적에 대한 한이 맺힌 상태였고, 제가 취득하게 될 한국 여권은 세계 2위에 달하는 압도적인 여권 파워를 가졌기에 아빠는 그렇게나 좋아하셨던 거였어요. 자그마치 세계 2위라니 한국 여권은 그렇게나 오만방자했던 서유럽 모든 국가들의 여권들을 압도하는 파워를 가진 셈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 여권을 가진 진정한 한국인이 되자마자 회사의 요청으로 서유럽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시작해서 독일로 끝나는 이번 일정은 다국어에 능한 제가 적임자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새로운 여권으로 떠나는 비행에서 설렘보다는 두려움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서유럽을 수도 없이 가봤지만 갈 때마다 좋았던 경험이 없었기에 예전의 악몽들이 되살아나며 지레 겁부터 났거든요. 그러나 한국인 남편은 한국 국적자에게 감히 그런 차별을 하려고 하는 배짱 좋은 놈은 없을 거라면서 자신도 서유럽 국가들을 몇 번 가봤지만 자신의 국적을 보고도 차별을 가하는 멍청이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어 프랑스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학을 떼고 말았죠. 바로 프랑스 공항은 입국객들로 미어터지고 있었는데 공항 직원은 꼴랑 3명뿐이었기에 줄이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10여 년 전에 갔던 프랑스도 이와 똑같은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나라는 도대체가 허세와 건방만 떨 줄 알지 발전이라는 것을 할 줄을 모르는 건가 싶어 그저 이 수많은 대기 줄을 기다릴 생각에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제가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터키 국적이었던 예전이었다면 이러한 끝도 없는 줄을 일일이 다 기다려야 했겠지만 저는 현재 프랑스를 입국할 때 비자 서류가 필요하지 않는 한국인이었고 그 말은 저는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면 되므로 이런 어마어마한 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도대체 몇 시간을 기다린 건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죽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입국객들을 통과하며 순식간에 비자가 필요 없는 수속대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을 설 필요도 없이 3초 만에 입국 심사를 받게 될 상황에 저는 드디어 제가 터키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나 콧대 높던 프랑스 공항 직원들이 감히 프랑스보다도 강력한 한국 여권을 보고도 제게 차별을 가할 수 있나 싶어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자신감을 가졌던 제게 기다리고 있던 건 전혀 예상치도 못한 푸대접뿐이었습니다. 프랑스 공항 직원은 제 한국 여권과 제 얼굴을 유심히 대조해보더니 이내 실소를 터뜨리며 충격적인 말을 해왔거든요. 이런, 또 한국 여권이야? 이봐, 거짓말을 치려거든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할 것 아냐? 너는 딱 봐도 한국인이 아닌데 지금 나보고 네가 한국인인 것을 믿으라고 한국 여권을 내미는 거야? 오늘만 해도 이 공항에서 위조 한국 여권을 들이미는 중국인들 10명이 잡혔어. 즉, 너는 잘못 걸려도 단단히 잘못 걸렸다는 뜻이지. 하필이면 오늘처럼 삼엄하게 여권 검사를 하는 날 위조 여권을 내밀다니 말이야. 뭐, 내 꼴을 보아하니 굳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곧바로 위조 여권이 들통났을 테지만 말이야. 자, 네가 정말로 한국인이라면 통장 잔고에는 넉넉한 돈이 있겠지. 내 통장 잔고를 증명해봐. 그리고 프랑스에 왜 방문하는 것인지, 내 직장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말해. 아니, 위조 여권이라니.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벙찌면서도 최대한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그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제 말을 뚝 잘라버리며 그대로 인터뷰실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한국인들이었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정면으로 맞대응했겠지만 프랑스 공항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던 저는 그대로 주눅이 들며 항의도 못한 채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의 상사로 보이는 직원이 뛰어오더니 이내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왔거든요. 직원의 무례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한국인이시라고요? 그렇다면 한국에 문자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말씀해보세요. 저는 한국의 문자는 한글이며 한글을 창제한 건 세종대왕이라는 그야말로 완벽한 대답을 건넸는데요. 그러자 상사 직원은 제게 다시 한번 사과하며 원래 위조 여권 용의자에게는 별도의 질문을 건네는 매뉴얼이 있지만 요즘 들어 중국인들의 한국 여권 위조 행위가 너무나도 빈번한 탓에 직원이 실수로 그러한 매뉴얼을 빼먹은 것 같다는 말을 건네왔습니다. 저는 프랑스 공항 직원이 사과를 하는 모습 자체를 처음 봤으며 이렇게나 친절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난생 처음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과를 받고도 벙쪄 있을 뿐이었고 저는 도대체 왜 한국인들에게만 이러한 환대를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사 직원은 제게 놀라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이라면서 그것도 모르시나요? 한국 여권은 190개 이상의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여권이잖아요. 이 말은 한국은 상당히 높은 국제적 위상과 입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저희는 이를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강점을 보여주는 신호로 인식하며 오직 한국인들에게만큼은 신속한 처리와 긍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한국 국적자들은
해외에서 비자를 초과 체류하거나 불법 활동을 하는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드물기 때문에 이민 당국의 저위험군에 속하기도 하죠. 즉, 한국 여권은 위조 여권만 잘 가려받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까탈스럽게 대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여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사 직원의 친절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제게 처음부터 차별행위를 했던 직원은 여전히 뚱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한국 따위가 뭐가 그리 잘났길래 무슨 상전 떠받들 듯이 대우를 하냐며 프랑스 공항에서 그러한 귀빈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애초에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국가이므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프랑스로 입국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망발을 해왔죠. 아무래도 프랑스는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이 최고라는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망발에 상사 직원은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이봐,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소리를 내뱉는 거야? 너 한국인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가는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기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프랑스보다도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강한 양자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은 프랑스와 여러 경제 문제와 기술적 사업을 통해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야.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사업들의 주도권은 대부분 한국이 갖고 있지. 즉, 괜히 한국인 여행객들을 건드렸다가 한국과 프랑스와의 외교적 마찰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이 모든 책임을 너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거야. 괜히 이곳의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한국만 보면 깜빡 죽겠어? 우리는 한국과의 외교적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민을 존중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한 불만이 많고 또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표하는 거야? 나 또한 이곳 공항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한국인들을 심사해 봤는데 나는 한국인들만큼 신사적이고 모범적인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 일단 한국인들은 새치기 없이 줄을 모범적으로 설 뿐만 아니라 입국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여권과 서류들을 펼쳐놓음으로써 그야말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준비를 해놓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너는 한국인을 제외한 다른 국적자들이 입국 심사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 한국인들은 정말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또한 너는 조국인 프랑스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한국인들에게 불친절한 대우를 해서는 안 돼. 현재 프랑스의 경제가 침몰해가는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들은 특유의 높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높은 소비력으로 유명하며 한국인 관광객 덕분에 프랑스의 지역 경제는 크게 활성화된 상태거든. 프랑스의 각종 매장들에서는 한국 관광객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공개적인 감사를 표했을 정도니 경제 침몰이 코앞이던 프랑스를 한국이 구원해줬다는 사실은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는 거야. 특히나 한국 국민들은 여행자들 중 범죄율이 가장 낮은 민족 중 하나로 우리는 이렇듯 장점만이 가득한 한국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지. 중국인들이야 프랑스 내에서의 불법 체류나 불법 활동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그 정반대의 국가거든.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이 한국인 숙녀분께 내 무례에 대해 사죄드리도록 해. 결국 제게 무례를 일삼던 직원은 그저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그의 표정을 보건대 우월주의에 찌든 그는 전혀 반성을 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게나 오만방자하던 프랑스 공항에서 사과를 받아내다니 저는 과거 터키 국적자였을 때의 경험이 떠올라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공항에서의 뜻밖의 환대의 경험은 이게 시작일 뿐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입국 수속대를 통과하니 다른 프랑스 공항 직원이 다가왔고 아까의 무례를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제 수화물을 찾는 것을 도와줌과 동시에 짐을 택시 승차장까지 옮기는 데 도움을 주기까지 했거든요. 사실 프랑스 공항은 설계부터 잘못했는지 초행길에는 매우 복잡해서 길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프랑스 공항 직원들이 나선 이유는 제가 길을 잃을까봐 배려를 해주기 위함인 모양이었고 이들은 진심으로 한국인인 제 심기를 거슬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여권 파워라는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 국력의 중요성을 완전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저는 그저 국적 하나만 바뀌었을 뿐임에도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바뀐 것을 보니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면서 가장 편하게 택시 승차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마침내 택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그만 대형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고 끔찍한 위기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원래 프랑스 및 유럽에서는 사기가 너무도 흔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호의를 의심부터 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이유로 공항에서 과도한 호의만을 받게 된 저는
그만 어깨가 한없이 높아져서 프랑스에 왔음에도 의심을 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택시 승차장에서는 매우 친절한 택시 기사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줬고 저는 그가 제가 한국인임을 간파하고 호의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당연히 제 외모는 딱 봐도 한국인이 아니었기에 그가 저를 한국인으로 인식했을 리는 없었지만 그만큼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호의에 정신이 나가 있던 것입니다. 역시나 그렇게 출발한 택시는 미터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지도를 확인해 보니 이동 경로도 정상이 아니었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그에게 미터기가 이상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그는 그저 오늘은 미터기가 고장났다며 대신 특별히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다며 입에 발린 말을 해왔죠. 그리고 역시나 그가 말했던 특별 가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3배나 높더라고요. 저는 이 돈을 절대로 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터키 국적이었던 예전에 저는 빈번히 승차 거부를 당하기 일쑤였기에 그저 사기를 당하더라도 택시에 탑승했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함을 느껴야 했지만 지금의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뭔가가 끓고 있었고 그렇게 이건 사기이고 예상 요금의 3배나 달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는 없다며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나 친절했던 운전기사는 일순간 정색을 하며 저는 후진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인 것을 알고 있고 당장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하지만 저는 불법 체류자도 후진국 출신도 아니었기에 그저 고개를 쳐들고 마음대로 해보라며 배짱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경찰은 제 신원을 조사하기 위해 여권을 요청했고 제가 한국 여권을 들이밀자마자 상황은 완전히 급반전되었습니다. 그렇게나 눈알을 부라리던 택시 기사는 제 한국 여권을 보더니 동공이 사정없이 흔들렸고 매우 불친절하고 고압적이던 프랑스 경찰 또한 제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공손한 태도로 저를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권을 보여주기 전까지만 해도 제 말은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자국민 편을 들어주려던 경찰은 제가 한국 여권을 내밀자마자 아무래도 이건 택시기사의 잘못이 맞으니 표준 요금만을 받던지 아니면 사기 행위로 경찰서로 끌려가든지를 택하라며 제 편을 들어줬는데요. 택시기사는 자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경찰이 왜 한국 따위를 챙기냐며 매우 분개했지만 이에 경찰은 충격적인 대답을 건넬 뿐이었어요. 이런 멍청한 놈. 나는 지금 자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야. 방금 여권 못 봤어? 그녀는 한국인이라고. 한국은 프랑스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야. 그들은 최고의 인프라를 가진 선진국이고 한국인들은 최신 기술에 매우 능한 사람들이지. 한국인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 GPS 트래커와 번역 앱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자주 사용하며 네가 사기를 친 정황들을 전부 포착하고 폭로할 수 있는 증거를 얼마든지 모아둘 수 있는 사람들이야. 또한 한국인들은 여행에 매우 능통한 사람들이라 국제규범에 대해 잘 알고 사기에 속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을 건드렸다간 얼마나 귀찮은 상황에 휘말릴지 알기나 해. 너는 법적 사건을 처리하느라 제대로 된 생업조차 못하게 될걸? 심지어 몇몇 프랑스 택시 기사들은 한국인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한국인들의 단체적인 민원을 통해 택시 회사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택시기사 업종에 아예 몸담을 수조차 없게 되기도 했지. 너는 그야말로 단기적인 이익을 얻자고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거야. 이 바보 같은 놈,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당장 꺼져버려. 경찰의 말을 들은 택시기사는 혼비백산하여 제 돈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 버렸는데요. 이렇듯 자칫하면 엄청나게 귀찮은 일에 연루될 뻔한 상황에도 한국 여권은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 여권의 강력한 힘에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면 프랑스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는 낭만의 국가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이건 잘못된 인식이고 프랑스의 현실은 사기와 범죄가 들끓는 무법지대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숙소 앞 골목길에서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바로 제가 호텔로 걸어갈 때 한 무리의 젊은 남자들이 제게 다가왔고 그들은 자신들의 프랑스 돈과 제 국가의 돈을 교환하자며 수상한 제안을 해왔거든요. 솔직히 그들의 행동은 이상하리만큼 매우 평범하기도 했고 이러한 젊은 남자들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제가 어찌할 방법은 없으니 저는 그들에게 순순히 한국 돈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국 현금을 찾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저를 둘러싸고 있던 그들은 제 가방을 몰래 열어 귀중품을 강탈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제야 이들의 수법을 파악했고 그렇게 그들을 전부 뿌리치며 가방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로 해선 안 되겠다며 저를 강압적으로 흔들며 억지로라도 제 가방을 강탈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소란이 일어나던 와중 가방 속에 잘 넣어둔 한국 여권이 바닥에 떨어짐과 동시에 상황은 완전히 급반전되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한국 여권을 보고 흠칫 놀라며 자신의 친구들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말했고, 제 여권을 본 다른 남성들도 그의 말에 따라 한 발자국 물러섰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떤 무리든 눈치 없는 놈들은 꼭 한 명씩 있기 마련이듯이 그중 오직 한 명만은 한국 여권 따위가 뭐가 대수냐며 빨리 가방을 털고 이 자리를 뜨자며 다시금 제게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저를 때리려고까지 하며 가방을 강탈하던 남성이 나섰습니다. 그러더니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하며 자신의 동료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죠. 그래, 이 여성쯤은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순식간에 털어버릴 수 있겠지. 그런데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프랑스 경찰들은 이런 단순한 경범죄 따위는 신경도 안 쓰지만 한국인에 대한 범죄 사건의 경우는 전부 예외라고. 생각해봐. 현재 프랑스에서 한국 관광객들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해. 즉, 프랑스의 소상공인들, 경찰들, 그리고 각종 법 집행관들조차도 한국인들이 무사히 여행을 하며 프랑스에서 돈을 써주길 바란다는 거야. 그러니 이곳에서 한국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모든 프랑스 관련 부서들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한국인을 구제해주려고 발뻗고 나서겠지.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곳 근처에서 활동하는 각종 강도 단체들도 한국인들만은 절대로 건들지 말자는 암묵적인 규칙까지 정한 상황이라는 거 몰라? 한국인을 건드렸다간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몹시 높으므로 결국 장기적인 활동에 차질을 빚고 원치 않은 경찰 단속으로 조직이 완전히 와해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즉, 우리가 이 여자의 가방을 빼앗는다면 우리는 법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에 몸담고 있는 다른 조직들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며 완전히 몰락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의 말에 끝까지 제 가방을 강탈하려던 놈은 그 즉시 꽁무니를 빼버렸는데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위협하던 놈들 또한 자신들을 제발 용서해달라며 사과하더니 그렇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범죄까지도 막는 게 바로 한국 여권의 파워구나 싶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상대가 누구든 절대로 자신들을 무시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던 거였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업적에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분명 한국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터키가 직접 원조를 해주는 국가였지만 누구도 자신들을 무시하지 못하게끔 악착같이 노력했고 그러한 노력은 이제야 빛을 발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니 이건 정말 한국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프랑스 및 유럽 전역을 돌면서 무시는커녕 오히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극진한 대접만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파견을 종료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마지막 국가인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분명 이코노미석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즈니스석으로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까지 받는 믿기지 않는 호의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비즈니스 좌석에 자리가 남을 경우 이코노미석의 탑승자 중에서 우선권을 가진 사람에게 자리를 업그레이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보통 군인 등의 명예로운 직업을 가졌거나 기타 우선권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이 돌아가곤 하지만 저는 그저 한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현재 한국과 독일은 다양한 국제교류를 맺고 있고 기술 강국이라는 독일은 현재 한국의 전기차 기술을 수입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국가의 사활을 건 상황이었으므로 독일은 이렇듯 한국에 대한 환대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과의 우호 관계가 그만큼 자신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던 거였는데요. 그렇게 저는 이러한 한국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국제적 입지와 위상 수준을 보고 새로 얻은 한국 국적에 너무나도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간 제가 견뎌온 굴욕의 세월은 한국의 선배님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체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진 삶을 주었고 저는 한국 덕분에 국제시민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시민권 이상의 것을 주었고 그것은 제게 세계의 존경을 주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새기고 다닐 것이고 저 또한 더욱 존경받는 한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리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